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민석입니다. 네, 시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사례자분이 있으셔서 그 내용 한번 들어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립을 준비하는 20대 여성입니다. 독립을 준비하며 집을 구하려다 보니 모아둔 돈으로는 많이 부족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주위에서 대출 조회를 하면 신용 등급, 신용 점수가 떨어져서 대출 받을 때 불리할 수도 있다고 한 사람이 있고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신용 점수에 따라 대출도 달라진다고 해서 신용 점수를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런 걸 생각해보지 못해서 따로 관리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이러면 제 신용 점수가 나빠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대체 누가 제 신용에 대해 점수를 평가하고 등급을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좀 괘씸하네요. 네, 오늘 사례자분은 신용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괘씸하다고. 네. 어떠세요? 요즘에 이렇게 신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거나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편일까요? 네, 최근에 이제 기준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금리 이슈가 있어서인지 대출에 대해서 그리고 신용 점수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금리가 오르니까 관심이 높아지긴 할 텐데 약간 우리가 신용관리 그러면 막연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사례자분도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제일 중요한 핵심으로 한 가지 정도 간단하게 신용관리하기 좋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뭐 팁이라기보다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네. 나의 신용 점수를 어, 알고 있고 확인을 한번 해봐라 라는 게 아마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 점수는 확인하기가 좀 어떤 방법이 쉬운 방법이 있나요? 최근에 이제 모바일이 네. 이제 활성화되면서 모바일 거래로 금융 거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사를 이용해서 네. 손쉽게 빠르게 그리고 이제 무료로 아, 나의 점수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터넷 은행 같은 쪽에서 뭐 내 신용 점수 보기 이런 것들 맞습니다. 네. 선생님 어떠세요? 관리 잘 되나요? 네, 저는 뭐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제 막연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고 이제 두려움도 있으시고 괘씸하다고 하시는데 이거 신용 관리 잘하면 뭐가 좋아질까요? 도대체 왜 필요하죠? 우선 뭐 신용 점수를 이제 관리를 잘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금융권에서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고요. 이제 금리가 우대 금리를 받다 보면 금리가 다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대출도 더 많은 금액을 나의 그 점수에 맞는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용 관리를 잘 하시면 그 금융기관이랑 신용 거래를 하실 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이 신용 관리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제가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용 점수, 신용 평가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우리가 신용이라 그러면 이제 상호 간의 거래에서 믿음을 뜻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그래서 개인적인 뭐 친분 관계나 이런 과정에서는 관계에서는 신용 평가가 객관적이진 않더라도 주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게 됩니다.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람은 신용이 높겠죠. 근데 우리는 복잡한 사회에서 이제 신용사회라고 하잖아요. 살고 있는데 외부적인 기관, 대표적으로 금융기관, 금융회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쪽에서 나를 평가할 때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평가회사라는 곳에서 모든 개개인의 신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 점수를 산정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신용등급제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등급부터 10등급으로 나눠서 구분을 했는데 이제 2021년 1월부터 신용점수제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하는 모든 금융적인 부분, 비금융적인 부분의 정보가 취합되고 이걸 바탕으로 각각의 점수가 산정이 됩니다. 이 신용 점수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들이 카드 발급, 대출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결정하고요. 그리고 금리라든지 조건 등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신용점수 평가 기관은 크게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스라고 하는 신용 평가 기관이랑 코리아 크레딧 뷰로라는 곳이 있는데 이 두 곳은 명확하게 어떤 조건으로 점수를 산정하는지는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각각의 그 회사 내 비밀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널리 알려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의 규모를 봅니다. 이 사람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갖고 있고 이것을 잘 상환하고 있는가. 코리아 크레딧 뷰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출 상환의 위험성 수준을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리볼빙이라고 하잖아요. 그 회전 결제 형태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신용에 문제가 있구나, 이 사람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점수를 박하게 준다고 합니다. 신용 점수의 평가 항목은 총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환 이력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대출을 잘 상환하고 있는가를 보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채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담보라든지 소득에 비해서 어느 정도 크기의 부채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신용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카드라든지 신용카드의 이용 정보를 활용하고 있고요. 네 번째 항목으로는 신용 거래 기간이 있습니다. 최초의 신용 거래를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기간을 반영하는데요. 당연히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점수에 우호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로는 비금융 항목이라고 해서 사회보험이라든지 뭐 통신료, 공공요금의 납부 실적 등이 신용 점수에 반영이 됩니다. 네, 이런 신용 점수를 떨어뜨릴 수 있는 뭐 습관까지는 안 해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이 있겠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연체가 있습니다. 연체는 아시는 것처럼 내가 약정된 거래, 그러니까 이자를 지급한다든지 원금을 지급하는 걸 이제 제때 하지 못했을 때 발생이 되는데요. 크게 구분하자면 단기 연체랑 장기 연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연체는 30일 이상 연체가 들어갔을 때 단기 연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경우는 신용정보 회사들이 수집해서 신용점수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단기 연체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너무 크지 않으면 상환을 하시면 어느 정도 회복이 바로 된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3개월이 넘어가는 91일 이상이 되는 장기 연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좀 심각해지죠. 등록이 되고 연체 사유 해소, 그러니까 내가 바로 상환을 한다고 해도 일정 기간 동안은 그 기록이 남아서 신용 점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30일보다 짧은 연체, 통상 5일 이상, 5영업일 이상 연체를 한다 그러면 신용 점수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영향 주는 범위는 뭐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느 정도야라고 얘기 드리긴 어렵지만 일단 연체력이 있다는 것 자체는 신용 점수에 큰 영향을 주고 심한 경우 아까 얘기 드린 장기 연체 상태에 빠지게 되면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그 외 회사들도 나한테 대출을 안 해주거나 아니면 내가 기존에 여러 건의 대출을 갖고 있으면 갑자기 상환을 요구한다든지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에 대한 부분은 잘 관리하셔야 되고요. 상환을 할 때는 자동이체 형태로 그리고 이제 통장 잔고가 비지 않게 체크하는,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가 합니다. 예전에는 금융기관을 어디를 쓰느냐에 따라서 신용점수 반영이 됐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더 중요한 요소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5%짜리 대출이 아니라 20% 법정 최고금리에 가까운 대출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신용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더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실 때 한도에 맞춰서 쓰시는 것도 신용 여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결제 한도 금액의 절반 이하, 저는 개인적으로 한 35% 수준이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뭐 한도 400만 원짜리 카드면 한 120만 원 수준까지만 사용하시는 게 신용 관리에 좋고, 그거보다 높게 400만 원짜리 한도인데 400만 원 맞췄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용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점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중요한 신용 점수를 관리하는 방안을 얘기 드릴 건데요. 어떻게 하면 점수를 그럼 올릴 수 있는가? 첫 번째 방법으로 공공요금 성실 납부 확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초년생이나 뭐 전업주부라든지 활발한 신용거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신용점수를 올리는 데 제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는 방법으로 내가 공과금이라든지 뭐 통신요금, 뭐 사회보험이죠.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같은 걸 연체 없이 성실하게 납부했다, 6개월 이상 납부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이 부분을 제공했을 때 신용점수가 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대출 성실 상환과 금융기관과의 거래 실적을 높여놓는 게 있습니다. 대출을 받고 우리가 성실하게 상환하면 당연히 신용점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일반 대출뿐만 아니라 사회대출이 있습니다. 기금대출 형태 이런 것들도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연체 없이 상환하시고 혹은 원금의 50% 이상을 상환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신용점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고요. 학자금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이상 상환하셨을 때는 한 5점에서 45점까지 신용점수가 상향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급여라든지 어떤 신용거래를 한 은행에 몰아서 하신다고 하면 거래 실적이 쌓이기 때문에 그 은행이 제공하는 신용 평가가 좋아져서 점수가 마찬가지로 오른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세 번째로는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 드렸는데 신용카드의 적정한 사용은 신용점수를 올리는 데 효과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신용카드 한도까지 맞춰 쓰시는 게 아니고 한 30에서 35% 수준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거래가 지속된다라고 하면 이 자체가 신용평가, 신용점수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2011년 10월 이전에는 조회만으로도 점수가 떨어지긴 했는데 바뀐 지 굉장히 오래됐고요. 지금은 조회를 하신다고 해도 특별히 신용상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신용카드 발급 개수하고 신용점수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체크카드도 꾸준히 사용하시면 신용평가에 도움이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신용카드, 체크카드 어떤 걸 사용해야 신용점수가 올라간다 이런 부분은 있지 않기 때문에 결제에 대한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면 둘 다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결제를 하신다고 신용점수가 오른다고 단정하기는 사실 좀 어렵고요. 확연한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신용관리를 하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가 같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대출을 받는 행위는 같기 때문에 신용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이전에는 금융기관별로 차등이 있긴 했습니다. 신용에 적용된 차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상태여서 1금융, 2금융 어디 대출이 중요한가 보다는 금리가 더 높은 대출이 신용점수에 영향을 더 크게 준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네, 신용점수 관리 퀴즈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1번 대출의 수, 2번 대출의 금액, 3번 대출의 금리, 4번 모두 해당.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4번 모두 해당한다죠. 대출의 숫자나 금액, 금리 모두 신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1번 은행 적금 가입, 2번 신용카드의 사용, 3번 연체, 4번 체크카드의 사용.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은 이건 너무 쉽죠. 3번 연체입니다. 은행에 적금에 가입하거나 신용카드 사용하시거나 체크카드 사용하는 건 모두 점수를 올리는 방안이고요. 연체가 점수를 떨어뜨리는 방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용관리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